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나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종종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물방울 붙으실 때 생명 탄생했다. 70년 전 이론의 한계 해결. 러시아의 영향력, 지리와 정보, 러시아가 원하는 경계, 김정은과 좋은 관계 개선 의지 재확인, USAID와 코로나, 허장성세의 유럽, 블라드미르 푸틴, 도널드 트럼프가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촉구한 후 우크라이나는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씨를 화나게 하면 불리하게 정전한 도라, 푸틴의 딜레마, 우 대통령 그는 두려워. 구탄이라고 그냥 발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종종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닥터 앨런 버너드의 자료입니다. 그런 의사결정 실수를 줄이거나 최소한 경험에서 배우는 방법의 개발을 그저 현실을 주시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골드렛이 말한 열정을 가진 분야나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열정을 가진 분야나 문제를 결정하고 비전으로 바꾼다. 이게 기업 중심 경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메이크 모아머니가 이 열정을 가진 분야나 문제 이거로 됩니다만은 저는 그거 이전에 저는 생존이 먼저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현실 간의 불일치, 요거를 저는 갭이라고 하고 또 의도했던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그런 불일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마주대할 용기를 갖는다. 이 불일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용기와 지혜를 함양한다. 골드렛 박사가 한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고무하는 비전이 필요하고 행동하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시킬 것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또 세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용기,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종종 용기 부족을 주저함, 에비발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혼동한다. 주저함이란 그저 엇갈린 감정을 가진 상태나 어떤 사람이나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아이디어를 가진 상태를 말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만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양다리론, 우리나라에 양다리 정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원가 절감은 생산을 하면서 무언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절감은 무조건 싸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을 개방시켰던 것은 이겁니다. 비용 절감은 무조건 싸게 한다는. 그래서 미국의 비용 절감, 코스트 리덕션, 내가 구매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걸 싸게 하려고 자기네들 제조업을 포기하고 중국에 맡겨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름을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름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백인인데 러스트벨트의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미국 조선업의 경우 설계할 사람들이 없다. 일본도 없다. 한국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30, 40대 후반 세대 15년 전 조선업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조선업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현장 작업은 사실 매우 단순 작업이다. 절단하고 용접하는 거라고 딱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그간 잘 먹고 잘 살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마스크 하나 만들 제조업이 없었습니다. 연필 공장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USA 해가지고 리시오링이 잘 되지 않는다. 허드렛 일 할 사람들은 많으나 불법 입국자들을 좀 추방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정작 필요한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일에 일할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프렌드 시어링이다. 미국 국민이 못 만든다면은 한국과 일본 국민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되는데 미국 땅에다 공장 지세요. 사람들이 오는 건 오케이다 이게요. 뭐 또 한국에서 또 그 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조선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LNG 수입량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소개한 건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투자해달라는 것은 미국산을 더 사달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고 카타르가 있는데, 미국 자기네 가스를 더 많이 사다 달라, 사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희소 자원인 제한된 주의력을 낭비하는 나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우리의 좀 부족한 부분, 어리석음, 타성, 무지, 요 세 가지 교집합직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인들은 유용한 분류,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론, 그리고 또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에 공헌했다. 잘못된 가정을 밝혀낸다. 원인 가정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과 안정성이었는데 요거를 변화와 안정성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정성과 변화의 여기 만나는 지점, 요거를 우리가 쉬프트업, 이게 문지방을 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골드렛의 변화에 대한 통찰, 어떤 계산도 변화이다. 어떤 변화도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안정에 대한 어떤 위협도 정서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정서적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제가 굵은 글씨를 한 거는 기업 경영이 아니고 우리나라 요즘 그 정치 현실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그 논리나 사실이 진짜 팩트 싸움을 하고 가짜 뉴스다, 음모론이다,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정서적으로 일단 이 윤칸 탄핵 찬성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윤칸 탄핵 반대 찬반이 갈려져 있는 정서적인 거를 논리나 이런 거로 설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서적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게 답은 줬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더 강력한 정서한 게 뭔가. 기업 경영의 그 예를 들면은 모아메이커몬이에요. 메이커 모아몬이에요. 그러면은 결정돼야 될 일은 국익을 위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어느 것이 생존에 유리한 거냐. 맨 그 첫 페이지에도 얘기하지만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는 생존이 입증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모든 변화와 관련해 두 가지 정서가 있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현상을 개선하는 변화를 고안한 사람의 큰 욕구와 열정이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변화를 고안한 사람의 큰 욕구와 열정, 이런 것들이 현재 정서가 있는 거죠. 뭐 윤칸의 그 비상계엄 선언은 이 큰 욕구와 열정이라고 보면은 지금 윤칸 탄핵 찬성의 입장은 변화 필요가 있다는 것엔 두려움, 뭐 이런 거로도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 춘향적인 맞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방울 부딪힐 때 생명 탄생했다. 70년 전 이론의 한계 해결. 이우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기 띤 물방울이 부딪히며 미세번개 생성, 대형 번개 가정한 밀로 유리 가설을 보완했다. 이것은 바위에 튀는 물방울들이 미세 번개를 일으키는 모습의 가상도다. 이렇게 했고요. 작은 물방울들이 부딪히면서 생명체의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리처드 잘의 미국 스탠퍼드대 화학과 교수 연구진은 물방울이 부딪히며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방전, 마이크로 라이트닝이 대기와 반응해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생명체는 탄소 질소 결합을 가진 유기분자로 이루어졌다. 유기화학이라는 것은 탄소가 들어가 있죠. 자레 교수는 대형 번개 대신 미세 번개가 생명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을 통해 물이 공기 중으로 튈 때 큰 물방울은 양전화, 작은 물방울은 음전화를 띠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이런 거 보면은 실험이나 과학 정신으로 아니더라도 어떤 세상을 보는 직관력이 음양론, 인간도 여자와 남자로 되어 있고 생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적인 뭐 우리 지구 자체도 북과 남극으로 극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도 전기적인 그 양전하와 음전하 여기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대기 물질, 그 탄소와 질소,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의 질 속에서 생명체가 태어났지 않았을까라고는 이런 가설들, 어떤 이 가설에 도전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원하는 국경 경계 실질적인 영향력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칼라닌그라드는 원래 러시아 땅이고요. 폴란드 동부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거의 먹는 거고, 그리고 몰도바까지. 이 몰도바 우측에 프랑스 실바니안과 어, 그 저기 드라큘라 그 주인공의 그 고향이죠. 어,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크림반도 뭐 약간 색깔이 틀리지만은 지금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부 전선 어느 정도 먹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지리와 정보, 러시아가 원하는 경계, 피터 자이안 3월 14일자 뉴스레터입니다. 푸틴은 이전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취약한 지리 때문에 침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방어 가능한 국경을 향한 러시아의 확장 및 점령 전략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경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가피했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폴란드와 발트해와 같은 나토 국가로 진출하여 한때 소련이 가졌던 자연지리적 장벽을 재점하게 될 것입니다. 비러시아 인구를 점령하여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광범위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두려움과 호의 정보를 통해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체포된 사람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영향력을 통해 세계 정치를 형성합니다. 내일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논의할 것입니다라고 뭐 시리즈식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아 뉴스투데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 개선 의지 재확인 3월 14일자 미국의 소리입니다. 미 한일 삼국협력 필수, 한국 정치적 혼란 걸림돌, 조지 글래스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 일본이 영내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다자관계 중 우선순위인 미한일 삼국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인내심 갖고 지켜봐야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갖고 한국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혼란 상태에 있으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언제 탄핵 그 결과가 나올지 다음 주는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USAID와 코로나 이 코로나의 그 미국의 해외 원조센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모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군사 목적 생화 항복이 딥스는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번다.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다. 기생충은 숙주를 죽일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우파가 아니다. 한국. 김대중부터 지금까지 좌파는 딥스의 하수인들이다. 그들이 중국 애들도 키워준 것이다. 트럼프는 이단아이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 한국에 우파가 없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국채로 투자한다. 그때 국채금리 낮출 수 있다. 국무부와 USAID는 국가안보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신종 바이러스 프로젝트를 지지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수석과학자인 시쟁글리, 미국의 협력자 피터 다스자크, WIV와 BGI는 모두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있다. 중국 군사의학 아카데미도 협력자가 될 예정이다. 국무부와 예산을 조정하는 USAID는 GVP가 시작되었을 때 130만 달러를 지원했다. USAID는 또한 GVP 프로토타입인 프레딕트라는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 수집 및 연구 프로젝트에 최소 2억 1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여론 뉴스는 US Right to Know라는 데서 2024년 12월 19일자에 보도했던 내용이랍니다. 중국은 USAID가 남긴 원조 공백을 메우려 할 수 있지만 중국 자체의 과제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도지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테러 집단이 USAID로부터 간접적으로 미국의 외국 원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기관의 삭감을 지지했다. 팀 베젯 대표는 탈레반이 USAID를 통해 주당 4천만 달러 이상의 간접 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와 외국 원조 삭감과 관련하여 그리고 카사르 대표는 도지의 삭감 효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여러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지 고문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 부서가 제안한 연방 삭감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2월 27일자 뉴스입니다. CIA 코로나 시험실 누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묻기 위해 분석가들에게 돈 주려 시도했다. 고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연구가 코비드19 출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CIA 사람들로 위에서 아래까지 침투되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즉 정부, 자원, 봉사, 종교 모든 종류의 활동에 요원을 심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에도 안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런 거가 음모론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로 과거에 자유새벽당 강기훈 대표가 중국의 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했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현재 한 40, 우리 아들 넘볼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보좌관실에도 일을 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까지 찾아보면 나오네요. 혐중조장 색깔론 대통령실 강기훈 과거 사라지는 중 활동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연구 독일 BND 방송 이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험실 사고로 인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출현한 가능성에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실수로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티스라는 회사가 중국 우시 XDX와 차세대 ADC 치료제 개발 협력을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답니다. 코비드19는 5년 전에 우리를 폐쇄했습니다. 경제적 역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코비드19의 악영향들을 보면은 정부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노동시장 타격, 계층 간 불평등 증가,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초래, 원격 근무, 디지털 결제, 여행 패턴의 변화 등등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인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줄이려는 것이 음모론 아닐까. 이런데 치료제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반대로 양악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한방도 부작용이 있긴 있겠죠. 허장성세 유럽, 투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세력과 영국 간의 패권 전쟁이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 남북전쟁 시 영국에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제2의 그때 이후로 그 미국 금융시장을 영국 자본이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2의 독립전쟁이나 지금 마찬가지다. 머스크, 포트녹스의 금 안전함과 이 미금 보유 조사 지시를 2월 18일 날 했다는데 은행들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상업 항공편으로 금괴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 재고 실사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 뜨거라 해가지고 이게 뭔가가 이게 금융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국방비를 올릴 여력이 있을까? 답이 없다. 그런데 3월 12일 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회담이 열렸는데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이번에 7번째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영국 수상하고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난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난 거지만은 왜 아일랜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했을까? 어, 그 순회들과 만난 우선순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딥스 주로 앵글로 삭슨계에 대한 비앵글로 삭슨계에 현재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미국 내 아일랜드계 출신들이 카톨릭 세력이 돕고 있다. 트럼프를.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트럼프 지지 세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현재 잘 사는 나라다. 옛날에 그 영국 옆에서 아주 그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갔었죠. 어, 그래서 금융하고 IT 이런 업체들을 그 유치해가지고 법인세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일랜드 경제를 크게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영국 금융 세력 이런 거하고 그 트럼프하고는 현재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발휘 가능. 유럽 등 34개국 군수장 영내 독재방이 논의했다. 젤렌스키 브뤼셀 영상 유럽 정상회의 참석 나토 사무총장과도 회동했다는 제목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요 멤버인데 나토 사무총장은 요거고 요 가운데 있는 이 폰데 라이엔 집행위원장 여성분이죠. 이 사람은 누가 하대를 하느냐? 우리 그 에드로안 대통령이 멀찍이 적어도 같이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찬밥 신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하네요. 지금 플로리다가 트럼프의 연고지인데 트럼프는 캐러비언의 해적이다. 유대인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카톨릭이 지지 세력이 됐다. 트럼프는 독일계 미국인이다. 앵글로 삭슨계는 개신교로 출산율이 낮은데 카톨릭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 알래스카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며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고 4월 2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다. 그 전에 풀리면은 그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떤 거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탄핵 반대 찬핵 찬성 오늘 토요일인데 이것은 세종대로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또 열렸다는 게 있고 이 야5당 에서는 광화문 앞에서 여기는 그 광화문 앞에 있는 무슨 공원 여기 공원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터가 많았나? 요거 차들이 다니는데 차들이 막혔네요. 블라드미르 푸틴, 도널드 트럼프가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촉구한 후 우크라이나는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러디스 델리소 ABC 뉴스에서 3월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에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매우 나쁘고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게 크루스크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다시 그 점령당한 크루스크 지역을 다시 재점령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죠.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학살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전 및 항복이 발생하면 그들은 국제법의 규범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생명을 보장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관련 사진을 게재를 했고요. 일본 쪽에서도 유사한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씨를 화나게 하면 불리하게 정전한 돌아 푸틴의 딜레마 우 대통령은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데일리 뉴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명으로부터 공을 던져진 형태로 즉시 정전에 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지만 딜레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보조 맞추는 미국 30일 휴전안을 일단 던졌죠. 근데 그게 반대가 밀기 났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생각할 게 맞다. 13일 분쟁을 평화적으로 끝낸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며 정정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정전에 합의하는가 싶더니 이어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정전 감시 방법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최전선에 군복 입은 푸틴이 나타났죠. 크루스크 지역 러시아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어필하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 지국장에 묻는다. 강세 협정? 지금 전황은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푸틴 씨로서는 양보하면서까지 정전에 응할 동기는 없다. 그래서 강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느냐는 보고가 있습니다. 러시아 페이스냐 미국 페이스로 갈 거냐. 간파하나? 젤렌스키의 말. 젤렌스키는 13일 푸틴은 정전안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트럼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안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하고 얘기하니까는 좀 불만이 있다. 교섭이 지금 난항이 있다. 이 둘의 지금 관계는 일단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뺏겼던 크루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